네, 3시 21분입니다. 장 마감까지 9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시장 어떻게 마감 앞두고 있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아슬아슬한데요. 코스닥은 믿고 봅니다. 코스닥은요, 이쪽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권 내에서 확실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가지고요. 0.74% 정도 오르면서 853.8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의 고점이 더 빠르게 3시 구간대 이후에 고점이 빠르게 높아졌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코스닥 지수 하루 만에 다시금 상승 전환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지수를 봐도 장 마감이 빨간불일지 파란불일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구간 들어서면서도 빨간불, 파란불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등락폭이 크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머물겠구나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2470선대 후반에서 맴돌면서 오늘 지수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채로 거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주체별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내내 쌍끌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징적인 게 있다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살짝 장 마감을 앞두고서 매수 전환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황센터에서 장 마치고 종가 나오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 확인해 보셔야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 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주가 약세 움직임을 띄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는 0.7% 정도 고르게 조정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셀업체들, 이 IRA 가이던스 세부안이 나왔는데 이 셀업체들은 큰 영향이 없다라는 분석들 나타나면서 대체로 중립 정도의 영향을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권 정도고요. 삼성 SDI는 2% 정도 올라서 특이 동향 없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여전히 좋고요. 6.5% 정도의 플러스권 그리고 오늘 사명이 변경돼서 약간은 좀 생소하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 사명 변경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6%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급등 움직임은 이번 주도 이어지는 양상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이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가장 탄력적인 종목 보자면은요. 역시나 2차전지 쪽이네요. SKI 테크놀로지가 현재 6% 거의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군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갔는데요. 대표적으로 SK그룹주들이 좀 그랬죠. SKI 테크놀로지가 장 막판에도 고점을 빠르게 좀 높이면서 현재 6% 정도의 상승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만큼이나 또 코스모 그룹주들도 주목받았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23%대 급등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 코스모 화학이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상한가 잔량 체크하겠습니다. 16만 주, 탄탄한 벽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무리 없이 상한가로 종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시세 코스모 화학은 상한가불 여전히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2차전지주들이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은 한화솔루션하고 한화갤러리아 이 분할 재상장한 이들 종목군들이 다소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화솔루션이 오늘 6%대 밀리면서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는 가장 부진한 종목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쪽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좀 볼 텐데요. 여기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코스피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장 다소 좀 밋밋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렇다 할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3% 정도 오름세 LNF 보겠습니다. LNF는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신고가 썼는데요. 하지만 음봉을 나타내면서 후반까지 탄력이 좀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점 다소 좀 아쉽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양시장에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앞두고 있는 종목이 보통주에서 거래소 3개고요. 코스닥에서 4개, 그래서 보통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7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모화학 있고요. 이구산업 그리고 다이내믹 디자인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와보시면 RF세미, AB프로바이오, 자이글,
EV 첨단 소재 이렇게 총 7종목이 현재 상한가 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코스모 화학 전해드렸고 2구 산업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도 2구 산업 대창, 서원 이렇게 비철금속 3인방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음극재, 이 구리 소재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따라서 구리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수혜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쪽까지도 이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를 하는 걸까요? 2구 산업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상한가 잔량 65만 주, 상당히 좀 벽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창이나 서원 쪽으로도 보겠습니다. 대창 16%대, 서원 쪽으로도 현재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이내믹 디자인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움직임 나타납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다. 역시나 IRA 수혜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니켈 관련주입니다. 니켈 관련주. 그래서 제이스코 홀딩스라든지 다이내믹 디자인 그리고 STX 이런 종목군들이 니켈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다이내믹 디자인이 현재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쭉 보시면은 그동안에는 2차 전지로 분류하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그 접점을 찾아내면서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으로 가보시면은요, 자이글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죠. 거기에다가 조인트 벤처 논의한다라는 내용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류되면서 오늘 상한가 불 자이글 들어와 있습니다. AB 프로바이오는 조금은 다른 모멘텀입니다. 셀트리온주 그룹 내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 검토한다. 그리고 후보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 AB 프로바이오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 안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현재 상한가불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은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공급사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후반에도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2차 전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군들 이쪽으로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로봇 쪽으로도 자율주행 로봇 입법화 그 내용이 다시금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후반 탄력이 좀 눈에 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유로메카 현재 3%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조정 양상을 나타내는데 로봇주들 재차 기운을 차리는 것인가, 이 부분 좀 체크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는 약간은 좀 힙에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이런 MP를 비롯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애플 쪽에서 올해 상반기에 이 XR 기기를 공개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하반기로 기대감이 좀 이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출시 일정이 연기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약세 움직임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MP가 11% 정도의 하락권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맥스트라든지 맥스트도 현재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10% 정도까지는 안 밀리네요. 한 4%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익 시스템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인데 이 OLED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는 선익 시스템은 선방하네요. 1% 정도의 오름세를 띠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발 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 다소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대형주들도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움직임 나타냈던 테스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장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유진테크도 약 2% 정도의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4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고요. 토마토TV 새 단장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루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저희가 오늘 하루 일조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증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가 좀 괜찮았어서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장 초반에 다소 좀 부진하게 출발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온도차가 눈에 띄는 하루였죠. 그러면 주변국 증시라든지 환율 동향 어떻게 마감되는지 이 부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청명절 연휴로 인해서 대만이 휴장입니다. 중국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그대로 진행되니까 오늘 일본 증시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0.52%가량 상승하면서 28,195엔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는 보합권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의 등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변동성 크지 않았고 제한된 상승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줬다라는 점 일본 증시 체크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중국 증시 동향 보시면은 대만은 앞서서 휴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상해종합이나 홍콩 쪽으로 가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상승부를 켜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상해종합도 플러스권, 심천 쪽도 1% 안팎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이 약보합권 정도 나오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때문에 좀 걱정하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지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합권 내에서 방향을 만들어갔고 개인의 매수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난주 후반에 이 PC 물가지수 나온 것도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다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깜짝 감산 소식도 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원 80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장 14원 60전이네요. 마감가로는 14원 60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16원 5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당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네요. 장 초반에 고점 높이면서 1320원 선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거의 오후장에는 고점 부근에서 횡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난주 금요일에 1300원 선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단번에 1310원 선 중반까지 가네요. 다시 이 달러 강세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4월 초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 그리고 일본 증시 종가 확인해 봤는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시황센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4월 3일입니다. 2분기의 첫 거래일이었죠. 1분기 정말 열심히 달려온 데 따른 숨고르기라고 해야 할까요? 코스피는 오늘 좀 잠잠했고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월요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등락률로 먼저 보시면 등락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코스피 전장 대비 0.18% 하락 마감됐습니다. 포인트로는 2,47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낙폭이 크지는 않았고 2,470선 부근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2,485까지 가면서 바로 고점을 만들더니 2,470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10시 구간에 다시 2,480대로 올라섰다가 그 뒤로는 쭉 완만하게 내려오는 흐름 끝까지 이어졌고요. 자, 후반에 잠시 2,470선 이탈했다가 조금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 사들였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확연한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개인 보시면 4,788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동시호가구가 지나면서 조금 사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1,533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 마쳤고요. 기관 3,420억 원가량 순매도였습니다. 자,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좀 더 많았는데요. 등락률 하위 순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일단은 가장 낙폭이 컸던 쪽 의료 정밀로 확인이 됩니다. 1.34%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보험 쪽에서도 1%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서비스 0.89% 내려갔고 운수창고와 0.79%, 의약업종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죠. 0.7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봤을 때 여기서 좀 볼 것들이 생기죠. 일단 가장 먼저 아주 상당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게 바로 비금속 광물입니다. 4.49% 아주 큰 폭으로 올랐죠. 게다가 그에 못지않게 올랐던 것이 철강 금속, 이쪽도 3.89% 두드러진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2차 전지의 활약 덕분인데요. 이 비금속 광물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성신양회, 또 태경 BK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해주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 쪽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 포스코죠. 포스코의 맹활약으로 업종지수 강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 뒤로 봤을 때 건설업종도 2.24% 오르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나오면서 전반적인 건설주들의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그 뒤로 종이목재와 섬유의복이 1%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반도체가 좀 부진했던 게 코스피의 전반적인 탄력을 좀 떨어뜨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닝 쇼크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좀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주가 좀 나란히 밀렸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전장 대비 1.4%가 떨어집니다. 막판에 낙폭을 좀 줄여주긴 했죠. 그래도 63,1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을 하게 됐고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섬기계공업 대신 SK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장 대비해서 1.5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낙폭을 보여줬죠. 종가는 87,200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2차 전지는 오늘도 좀 웃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세부 사안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불확실성의 해소로 풀이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시면 전장 대비 0.3% 올랐습니다. 58만 6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 SDI 보시죠. 삼성 SDI도 그리고 LG화학도 나란히 좀 올랐습니다. 삼성 SDI는 전장 대비 1% 넘게 상승하면서 74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LG화학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G화학은 전장 대비 큰 변동 보이가 않고 보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71만 2천 원에 오늘장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이쪽의 활약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보시죠. 전장 대비 6.5% 거의 뭐 날아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굉장한 시세를 분출해주는 모습인데요. 전장 대비해서 6% 넘게 오르며 39만 2천 원, 이제는 거의 40만 원 선에 다가서는 모습이고 장중 신고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만만치가 않죠. 이쪽도 30만 원을 향해서 슬슬 다가서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6% 가까이 급등세 보여주면서 28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에서 셀트리온 이 한 종목 좀 보고 가시죠. 셀트리온 쪽에서는 호재 거래가 좀 나왔습니다. 안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 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에서 효과를 확인을 했다라는 소식에 전장 대비 0.13%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주 강력하게 오르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13% 소폭 오르면서 15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오히려 같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명한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 나란히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나란히 이쪽에서는 거의 2% 가까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카카오 정도 볼까요? 1.47% 내리면서 6만 2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 좀 보시죠. 역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부 사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주축이 된 2차 전지, 특히 오늘 소재를 필두로 무더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등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날아갔는데요. 보시면 그중에서도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이쪽 20%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굵직한 종목들 모두 다 급등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소재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쏠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 단연 눈에 띄는 건 역시 리튬 쪽으로 확인이 됩니다. 리튬 관련된 종목들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중에서도 태경 BK라든지 성신양회 이런 종목들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에서 강원 태베이나
서울이나 충북, 단양 등에서 리튬 광산을 확인했다는 이런 소식 관련돼서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들 성신양해와 관련된 종목 바로 태경, BK 모두 다 10%가량 급등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애초에 종목명이 리튬이죠.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어반 리튬 같은 종목도 오늘도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EV 첨단 소재 이쪽에서도 수산화 리튬의 공급사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되면서 종가로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번에 니켈 쪽으로도 부각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늘 상한가로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사업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분출되면서 시세를 끌어올렸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STX 보시면 이쪽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6.5%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쪽은 아프리카의 니켈 광산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제이스코 홀딩스도 이쪽도 필리핀의 니켈 원광 사업 관련해서 지분 취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오늘 음극재 소재로 사용되는 구리 쪽으로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일단 전기차뿐만 아니고 이쪽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글로벌 구리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죠. 그중에서도 이구 산업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기록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대창과 국일신도, 서원 같은 종목까지도 나란히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밀린 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면 전장 대비 0.8% 올랐죠. 850선대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854.5포인트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여기는 조금 심플합니다. 오전장에는 사실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크게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하나 싶다가도 오후장 들어서는 한 단계 조금 더 도약하는 모습이었죠. 850대 중반을 향해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종가 부근에서 장중 고점 부근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수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코스닥도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좀 파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오후로 갈수록 외국인이 들어와줬습니다. 결국 장 막판 들어서는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개인은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이 95억 원 정도, 100억 원가량 소폭 매수 우위로 돌아서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은 팔았습니다. 895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기관은 매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2차전지였죠. 멈추지 않는 에코프로 그룹부터 보겠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전장 대비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3.34% 오르면서 23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 에코프로도 같이 좀 떨어지지 않는 모습 강세 보여줬죠. 그리고 특히 오늘 주인공은 LNF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으로부터 양극재 차기 대표주자 이 바통을 넘겨받는 걸까요? 자, 오늘장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45만 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전장 대비 5% 가격 끌어올리면서 32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전해질 종목인 천보까지도 상승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코스피에서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코스닥의 셀트리온 형제들이 부진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이쪽이 전장 대비 확연하게 좀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장 대비 1.9% 빠졌습니다. 5만 9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오늘 유난히 눈에 띄는 흐름, 일단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이렇게 분명히 떨어졌죠. 반대로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케어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 이쪽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매수세가 상당히 좀 붙으면서 10% 가까이 급등세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됐죠. 9% 넘게 올리면서 21만 3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장중 신고가까지 경신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펙 플러스 이렇게 주요 산유국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코스피에서는 S51 정도가 눈에 띄는 상승,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대성산업이나 중앙에너비스 이쪽 강했네요. 중앙에너비스가 특히 4.2%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종목도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음봉이 기록되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는 기세가 좀 꺾였고요.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방산주도 보겠습니다.
방산주도 모처럼 골고루 강세를 보여줬죠. 일단 대통령실에서 K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격 이런 협의체를 출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하나가 있고 또 현대 로템 쪽에 폴란드형 K2 전차 이 호재가 하나 전해지면서 이에 따라서 현대 로템부터 해서 상승세 전해졌습니다. 일단 현대 로템이 2%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장중 3.4%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에서는 작은 방산주들이죠. 퍼스텍부터 스페코, 빅텍 같은 종목이 골고루 강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좀 보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좀 따뜻해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 쪽에서도 관심이 좀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CTC바이오 이런 종목 14.5% 급등세였고요. 그리고 육개주들 체리브로와 동우팜주테이블 이쪽이 나란히 8%에서 6%대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